안녕, 우리 연안 고1 친구들 보배쌤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6월 고1 모의고사 16번부터 21번까지 독서 지문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생장에는 물이 필수적이랍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달리 식물은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 생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내는데 물은 바로 그 원료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여 줄기 끝에 달려있는 잎까지 물을 공급하려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식물에는 펌프 같은 장치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해서 그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것일까요? 즉, 식물은 어떤 힘을 이용하여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것일까요? 자, 그에 대한 답으로 식물에서 발생하는 뿌리압, 그리고 모세관 현상, 그리고 증산작용으로 생긴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물에 물이 공급되면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이 광합성을 통해서 생장에 필요한 양분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식물의 생장에는 물이 필수적이죠. 자, 그런데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의 잎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물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식물에서 발생하는 뿌리압, 모세관 현상, 그리고 증산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이해되셨다면 이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이 문단은 뿌리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의 경계로 세포막의 안쪽은 땅에 비해 여러 가지 유기물과 무기물들이 더 많이 섞여 있어서 뿌리의 바깥보다 용액의 농도가 높습니다. 즉, 물 분자의 수가 적다라는 뜻이죠. 자, 뿌리털 알은 농도가 높은 반면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은 농도가 낮습니다. 즉, 수분이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흙 속에 있는 물 분자는 뿌리털의 세포막을 거쳐 물 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뿌리 내부로 들어옵니다. 이처럼 농도가 낮은 흙 속의 물을 농도가 높은 뿌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을 우리는 뿌리압이라고 부릅니다. 즉, 뿌리압이란 뿌리에서 물이 흡수될 때 밀고 들어오는 압력이고요. 자, 이 뿌리압 덕분에 물이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로 밀어 올려집니다. 자, 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뿌리털을 감싸고 있는 세포막. 이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막의 안쪽은 유기물과 무기물이 더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농도가 높고요. 자, 세포막의 바깥, 즉 땅입니다. 자, 이 땅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습니다. 자, 그런데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농도가 낮은 땅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세포막을 거쳐 뿌리의 안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때 뿌리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물을 이동시키는 힘을 우리는 뿌리압이라고 부르고요. 이 뿌리압은 물을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로 이동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해되셨다면 우리는 이 문단에서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3문단에서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관 현상이란 가는 관과 같은 통로를 따라 액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모세관 현상은 물 분자와 모세관 벽이 결합하려는 힘이 물 분자끼리 결합하려는 힘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물이 이동하는 통로인 관이 가늘면 가늘수록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식물체 안에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인 물관이라는 것이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연결된 이 물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물관은 말 그대로 물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관의 지름은 육안으로는 관찰이 안 될 정도로 매우 가늘답니다. 따라서
지름이 매우 작은 이 식물의 물관에서는 모세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모세관 현상은 물을 중력과 반대 방향의 위로 밀어 올리는 힘으로 작용한답니다. 자, 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식물에서는 모세관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요. 자, 이 모세관 현상은 아주 가느다란 관을 따라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즉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물이 이동하는 이 관 있죠. 자, 물이 이동하는 이 통로의 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물의 높이까지 올라가게 된답니다. 자, 그런데 식물에서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인 물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물관은 육안으로는 관찰이 안 될 정도로 지름이 매우 작답니다. 따라서 지름이 매우 작은 이 물관에서는 모세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모세관 현상은 물이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자, 물이 위로 이동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네요. 뿌리 아까 마찬가지로. 자, 이게 이해되셨다면 우리는 4문단에서 증산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문단에서는 증산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나무의 잎은 물을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데 이때 물이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무 그늘이 건물의 그늘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진답니다. 자, 식물의 잎에는 기공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이 기공을 통해 공기가 들락날락 하거나 잎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기도 한답니다. 즉, 기공은 공기가 들락날락하거나 잎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식물체 내의 수분이 잎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 상태로 증발하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의 잎에서는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 식물체 내의 수분이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증산작용이 물이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로 이동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건데 과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증산작용이 물을 위로 이동시키는 걸까요? 자, 이것은 5문단에서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5문단에서는 증산작용이 물이 위로 이동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에는 기공이 존재하는데요. 이 기공의 크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공의 크기는 매우 작죠. 자, 이렇게 크기가 매우 작은 기공은 잎에 약 5만 개 정도 존재하고요. 대부분 잎의 뒤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기공을 통해 엄청난 양의 물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증산작용은 물을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거쳐 잎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자, 식물체 내에 존재하는 물 분자는 일반적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커다란 물기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기둥의 한쪽 끝에 있는 물 분자가 잎의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면, 즉 증산작용에 의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래쪽에 물 분자가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증산작용은 물을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에서는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요. 이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 식물체 내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체 내에 있는 물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물기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물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물기둥의 한쪽 끝에 있는 물 분자가 증산작용에 의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래쪽에 있는 물 분자가 위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즉, 증산작용이 일어나고 나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래쪽에 있는 물이 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에 의해 증산작용이 물이 위로 이동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자, 뿌리압, 모세관 현상, 증산작용은 모두 물이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원동력입니다. 자, 이 중에서 증산작용이 물이 위로 이동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제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A와 보기를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때 A는 뿌리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뿌리압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뿌리압이란 뿌리털을 감싸고 있는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막의 안쪽은 유기물과 무기물이 더 많이 섞여 있어서 농도가 높고요. 자, 세포막의 밖, 즉 흙이죠, 흙. 자, 흙은 농도가 낮아서 이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농도가 낮은 흙 속에 있는 물이 세포막을 통하여 농도가 높은 뿌리털 안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이때 물을 이동하게 하는 힘이 바로 뿌리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해되셨다면 이제 보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투 현상이란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선택적 투과성 막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물이 이동하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부르고요. 이 삼투압은 용액의 농도에 따라 비례를 한답니다. 즉 농도의 차이가 크면 그만큼 삼투압도 커지게 되겠죠. 자, 이 삼투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것입니다. 자,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 소금 입자는 이동하지 못하고 배추에 있는 물만 소금물 쪽으로 이동하면서 자, 배추가 절여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때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는 것은 투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투과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즉 소금 같은 것들은 통과하지 못하고 물은 통과할 수 있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투과되는 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선택적 투과성 막의 경계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물을 이동하게 만드는 힘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삼투압은 농도의 차이가 클수록 커진다라고 보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7번을 선택지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은 삼투 현상에서 선택적 투과성 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맞죠? 자, 뿌리압에서는 세포막을 통과해서 물이 이동하고요. 자, 삼투 현상에서는 선택적 투과성 막을 통과해서 물이 이동하는 거. 자, 이 둘의 역할이 지금 같은 거. 맞죠? 자, 2번입니다. 소금물에 소금을 추가한다라고 돼 있거든. 자, 소금물에 소금을 추가하게 되면은 농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배추에서 빠져나오는 물의 이동. 자, 이 물의 이동을 도와주는 그 삼투압. 자, 그 삼투압이 커진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아까 보기에서 용액의 농도와 삼투압은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농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삼투압 역시 커지겠죠. 자, 3번입니다. 선택적 투과성 막을 흙 속의 물 분자는 통과할 수 있으나 소금 입자는 통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아까 보기에서 선택적 투과성 막을 물은 통과할 수 있으나 자, 소금은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죠. 자, 4번입니다. 흙 속의 물과 배추의 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 즉 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요. 자, 뿌리털 안의 용액과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되는데 이건 아니죠. 자, 물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농도가 낮다라는 것은 물 분자의 수가 많다라는 뜻이고요. 농도가 높다는 것은 물 분자의 수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 분자의 수가 많은 곳에서 물 분자의 수가 적은 곳으로 자, 물이 이동하면서 자, 이 농도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따라서 물이 이동하면 농도가 높았던 곳에서는 농도가 이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도가 더 높아진다. 자, 이건 틀렸네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을 볼게요. 뿌리가 흙 속의 물을 흡수하는 것과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것은 용액의 농도 차이 때문이다. 그쵸?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뿌리압과 삼투압에 의해서. 자,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해되셨다면 우리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입니다. 학생이 보기와 같은 실험을 하였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가는 보시다시피 줄기만 있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만 일어날 수 있고요. 나는 줄기와 잎이 있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과 증산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는 줄기와 잎과 뿌리가 모두 있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과 증산작용과 뿌리압이 모두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보다는 나의 비닐 안쪽 면에 물방울이 덜 맺힐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물방울이 덜 맺힌다라는 것은 그만큼 증발이 적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가에서는 모세관 현상만, 나에서는 모세관 현상과 증산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보다는 나가 증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나의 비닐 안쪽 면에 물방울이 덜 맺힌다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2번입니다. 가의 용기에 담긴 물이 다의 용기에 담긴 물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자, 용기에 담긴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뜻인데요. 보시다시피 가가 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증발이 적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줄기만 존재해서 모세관 현상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의 용기에 담긴 물이 더 많이 줄어든다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나에서는 한 가지 힘이 아니죠. 나에서는 두 가지 힘이 자, 다에서는 두 가지 힘이 아니죠. 다에서는 세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자, 선택지 4번입니다. 가나다 모두 물 분자들이 연결된 물기둥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죠? 식물체 내에 존재하는 물 분자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물기둥이 형성하고 있는데요. 가나다 모두 식물체 내에 물 분자가 존재하고 그 물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면서 물기둥을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4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입니다. 가나다 모두 공기가 식물 내부로 출입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공기가 식물 내부로 출입하는 현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기공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는 보시다시피 잎이 없기 때문에 기공이 없고요. 나와 다는 잎이 있기 때문에 기공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다에서는 공기가 식물 내부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9년 6월 고1 모의고사 16번부터 21번까지의 독서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저는 여러분의 내신과 수능을 확실하게 책임져줄 연안국어원의 실장 김보배였고요. 자, 우리는 다음 독서 지문 분석으로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빠이.